너무입니다. 네. 아우,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 아마 이제 막 창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짧지만 너무 좋아하는 가을이 지금 막 저에게 살랑살랑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가을을 특히 10월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달에 태어나서만은 아니고요. 물론 뭐 그달에 태어났고 결혼도 했고 창업도 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꼭 뭐 태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누군가한테 제가 스스로 나만의 길을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제 삶이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다 이유 없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과 다른 너만의 길을 가라. 너만의 방식으로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남과 다른 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남과 다른 너만의 방식으로 살으려는데 아직도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게 뭐 옳은 게 어딨어. 그냥 남들 중에 이렇게 잘 간 케이스 그냥 그 뒷모습 궁뎅이로 그냥 따라가는 게 사실은 최고야. 내가 보니까 그거 제일 좋아. 라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래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지.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 나만의 길이라는 게 참 얘가 어려워. 그래서 자칫 딱 그 선을 넘으면 뭐가 되냐면, 저는 이걸 그냥 사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 독재자, 독선자, 오만한 자, 뭐 요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인생을 살으랬더니 한 발만 더 나가면 그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서 오바가 되면 뭐가 되냐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뭐 독재 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독재자가 언제 자기 입으로 나 저기 독재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독재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만의 방식의 정치를 한다, 나만의 방식의 통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독재자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뭐 괴짜? 아니면 뭐 아웃사이더?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사실은 사람 사이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어떤 모든 이슈나 뭐 이런 삶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약간 좀 격리돼서, 우리 코로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격리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만큼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질병도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자폐라는 어떤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자폐라는 게 무슨 지능이 떨어지고 뭐 약간 발달이 좀 지체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연상이 되는데, 어떤 지능이나 이런 면들에서는 굉장히 뭐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분이 어떤 사회적 어떤 관계 안에서만 자폐적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나만의 것만 고집하고 나만의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것만 받아들이면 무엇 없이, 필수 요소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그 오버해서 넘어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나만의 길, 마이 웨이는 도대체 어떤 것을 꼭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 거는, 뭐를 예를 들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게 요즘에 이제 그, 백종원, 그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그 대중,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는 예능 프로가 있잖아요. 난 그걸 예능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거기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 이게 자칫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을 넘은 나만의 길, 나만의 방식으로 차별화되는 것을 강조됐다가 폭망한 그 이후에 네 가지 원인을 한번 여기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꼭 요식업, 뭐 자영업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뭐 프리랜서를 하던, 뭐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 뭐 창업을 하던, 뭐 사실 앉아서 뭐 있는 자료 그냥 이렇게 타이핑 치는 일이 아닌 모든 관계가 서로 만들어지는 거에는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얘를 제일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이나 이런 현장에서 말씀 되게 잘하시던 분이 입이 딱 지퍼가 채워지는 순간이 요 질문할 때예요. 뭐냐면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목표 이게 뭐 어려우면 너 왜 창업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세요. 에? 창업하는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돈을 벌려고 하겠죠.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창업을 하는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육아를 하면서 그래도 좀 남는 짜투리 시간에 뭐 가정에 이렇게 좀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제가 원래 제일 잘하던 어떤 뭐 파트나 일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좀 이게 일로 좀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영역의 일을 좀 창조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내가 직접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나는 정말 이렇게 메이드를 해주는 게 나는 하고 싶어. 아니, 똑같이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추구하는 목표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사이즈가 나오고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가 내가 그냥 육아를 하면서 짬짬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이템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아이템에 의해서 사이즈, 그러면 뭐 투자 금액은 얼마가 들고 뭐 직원은 얼마가 필요하며 뭐 이런 사이즈들, 그 다음에 뭐 상권은 어디다가 두는 게 더 유리할지, 뭐 학교 앞에 두는 게 좋을지, 뭐 주택가 입구에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피스텔이 많은 뭐 그런 데다 두는 게 좋을지, 뭐 주구장창 우리가 이렇게 쫙 뽑아도 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의 출발점이 자, 첫 번째 추구하는 목표예요. 근데 이게 없는데 뭘 나만의 창업을 하고 싶고 뭐 나만의 직업을 갖고 싶고 뭐 나만의 방식을 삶에 살겠다고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나만의 스타일, 뭐 나만의 어쩌고 뭐 나만의 방식, 이거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그것들은 기존의 이론이나 논리랑 상관없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나만의 스타일, 뭐 예를 들면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타일링 했을 때 남과 다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모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는 부합을 해야 돼요. 옷이면, 그쵸? 옷을 왜 입어요? 물론 옷을 뭐 추위와 더위를 뭐 막기 위해 뭐 입는 뭐 그렇다는 분도 있어요. 제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절대 이해 못할 이 패션에 대해서 절대 이해 못하실 분이 제 바로 옆에 계시긴 한데, 뭐 그런 분들은 알아서 사시는 거고,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그걸 왜 하느냐예요. 만약에 옷을 입는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추위 더위를 막아주는 그 기본적인 것이
사실 기본 논리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남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뭐 입어야 되는 논리, 이런 것들, 사회적 규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켜가면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막말로 아니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속옷만 입고 길거리 돌아다녀도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타일을 넘어서 뭐를 한 거예요. 기본 질서, 기본 논리, 기본 이론을 다 망각시키는 일인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라면을 끓이는데 그냥 냄비에 그냥 물 붓고 거기다 스프, 면사리, 파, 아우 귀찮아, 계란 다 때려 넣고 그냥 가스불에 올려. 자, 뭐 라면을 끓이는 기본적인 이론, 그쵸? 물은 어느 스프와 배율이 어떻게 돼야 가장 적정한 선이고, 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저 물 보글보글 끓으면 면사리 넣으세요?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불고기를 판에 구울 때도 불고기 판이 어느 정도 따끈하게 달아올랐을 때 고기를 이렇게 촥 넣으면은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다 무시하고 아유 나는 내 스타일이야. 난 뭐 내 스타일인데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소비자에게 돈 주고 팔 때 그걸 내 스타일이라고 우기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패의 경험을 난 짜릿하게 맛보고 싶어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창업을 하겠다는 분이 저 기본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가사 시간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덜컥 가게를 오픈하셨는지, 정말 저건 무슨 강심장도 아니고 무대뽀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무식하면 용감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 두 번째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의가 땡땡 붙었더니 그냥 남의 말은 귀 닫고 그냥 안 보면 그게 나만의라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난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야 근데 그거 너무 달아, 너무 싱거워, 너무 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 입맛에만 맞으면 돼. 내 입엔 됐다 맛있는데? 내 입에 됐다 맛있으면 혼자 먹지. 그거를 이 창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상품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의 만족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얘기는 다 귀 닫아. 아유 아니야 묻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아유 그런 얘기하면 아유 뭐 쟤는 원래 좀 단 거 싫어하나 보지, 쟤는 원래 짠 거 싫어하나 보지, 이러고 다 귀 닫고 내 입에는 괜찮은데? 맛있는데? 이러신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경험만을 추구하시는 분인가 보죠. 예.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아요. 분명히 그게 지표로 뭐 예를 들면 정치하시는 분이 여론조사 하면은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편인 쪽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집이 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만의 뭐 마음대로 해석하시면서 꿋꿋하게 나만의 방식을 한다고 사시죠. 결과는 폭망과 실패밖에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나만의 방식이라는 게 잘못 얘기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 나만 좋으면, 나만 기쁘면, 나만 좋아하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서 집에서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먹을 때야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거기다 뭐 파를 넣든 마늘을 넣든 뭐 된장을 풀든 뭘 하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창업을 처음부터 예를 들었으니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빠지면 공감, 사람들과 그래 어느 정도 공통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60%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60% 이상의 소비자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조화는 뭐예요?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니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난 30년 전 나는 그걸 추구하겠어. 뭐 추구는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창업은 예,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자꾸 듣고 이게 뭐예요? 시장조사, 분석, 그 다음에 조화. 뭐 내가 아무리 좋아, 내가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다른 것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품목이라면 이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예를 여기서 들었지만 창업이라는 것을 할 때 뭐로 예를 들었지만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길, 뭐 나만의 템, 뭐 남과 다른으로 갈 때 이 네 가지가 얼마나 내가 잘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남이 안 하는 거. 그 배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아이디어 됐다, 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럼 남들은 그걸 왜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다가, 뭐가 공감이나, 조화나, 조화로움이나, 뭐 기본이나, 이론이나, 뭐 요런 게 안 맞아서, 안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그럼 왜 없을까?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도 사실 실패율이 높은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아이디어로 내 꿈속에서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 남는 게 정말 힘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사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깊은 그냥 컨설팅 강의가 돼버려서 그거는 나중에 필요한 분들한테 해드릴 거고요. 대체적인 제가 대략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방식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막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뭐 이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엔 이제 생존 전략이 남과 다른 차별화, 너만의 방식, 나만의 템, 나만의 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그것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셔서 이 5가지의 늪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남보다 더 빠르게. 요게 어느 정도까지는 먹힙니다. 예, 뭐 속도 우리 막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뭐해. 아유, 이름 많았잖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요즘 그 택배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이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뭐 닷새도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뭐 로켓으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뭐 새벽으로 가더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내가 주문하면 2시간을 넘어 30분 안에 배송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얼만큼 더 빨리까지 가야 남들과 차별화가 될까요? 예. 뭐 차별화는 분명히 맞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좀 더 화려하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오감으로 이렇게 만져도 보고 뭐 이렇게 터치도 해보고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이 시각을 확 자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든 그게 사실 이제 저도 라인 댄스를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게 지나치게 화려한 편집,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 지나치게 예를 들면 어려운 이런 남들은 전혀 진짜 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동선이나 이런 것도 너무 화려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점점 더 화려하게. 예. 어디까지 더 내가 경쟁으로 이렇게 차별화를 갈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띄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요만큼의 수위로도 눈에 띄었어요. 근데 하시는 분이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좀 더 야하게, 예를 들면 좀 더 잔인하게, 좀 더 폭력적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해서 눈에 띄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기 위해서 각종 불법, 거짓말, 편법 이런 수단들이 막 들어가죠.
그게 맞물려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파격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수위가 원래 요 정도 단계였으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만큼 했어. 아, 아니야. 난 눈에 띄어야 돼. 그리고 나는 차별적으로 화끈하게 다르게 하고 이만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에 가는 이 단계 사이에서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오로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남과 다르게 해서 내가 눈에 띄어서 성공하는 길로, 그래서 돈도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지금 너무 과잉으로 가 있다는 거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좀 심해도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어떤 뭐 발언을 하시는 뭐 팟캐스트 분들 나오시는 이제 약간 음성으로 주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앉아서 말씀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 이론 없어요.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서 그거래. 그리고는 아주 자극적인 이 말장난으로 그냥 뭐 모르겠어요. 같은 편끼리 들으면 막 귀가 엄청 시원하고 뭐 브라보 브라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론과 논리를 다 벗어나서 그냥 더 세게, 그냥 더 크게, 그냥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언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막 진짜 막 이게 먹은 게 토 나올 정도로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이 A가 해서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B, C들은 점점 이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남과 다르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 끝의 종점엔 뭐가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정말 좀 빠르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확 와닿아서 더 신나게 뭐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건 항상 그 뒤끝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제 뒤통수를 친다는 그런 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어떤 조급함으로 나만의 것을 차별화된 뭐의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시면서 내가 이런 늪에 빠지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어떻게 가야 잘 가는 마이웨이가 되는지, 나만의 길, 나만의 인생, 나만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곡도 뭐 비슷하겠죠. 예. 근데 그 노래 중에 김기하 씨가 부른 나만의 방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원래 말하는 나만의 방식은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갖다 써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나만의 방식의 노래 가사만큼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씩씩하게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